자, 7월 25일, 22년도 7월 25일 오늘 가장 자금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거는 환율 시장이에요. 그래서 환율을 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두 가지.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건 거래 환율이요. 아무 필요 없냐고요? 없어요. 고시 환율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우리 재정이 오늘 어떻게 환율이 진행되는지, 자, 재정 환율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바로 그게 고시 환율이에요. 그 시간별 고시 환율이, 여러분이 환전해 놓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잠깐만요 이러고 다시 계산하잖아요. 고시 가격이 계속 바뀌니까 이게 우리의 고시 환율이에요. 딱 봐도, 자, 이건 역외는 아닙니다. 금요일날 원화 가치가 그래도 좀 나아진 거죠. 최근에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고시 환율이 바로 역외 환율인데 미증시가 떨어졌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7월부터는 달러 신흥국은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달러 강세가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미증시가 하락을 좀 했는데도, 자, 우리의 원화 가치는 이때보다 원달러당 줘야 되는 가치가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시장이고, 여러분은 자금시장을 알아야지 ELW를 할 수 있고, 또 회사도 회사채에 회사 돌아가는 자금 내역을, 물론 삼성전자는 안 돼요. 얘는 몰래 하는 사모도 없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회사채가 있어야지 삼성전자도 상장을 하는데, 이 자금 시장을 안 보고 ELW를 하고, 양봉이 나오면 콜, 여기서만 봐도 콜 잡아서 수익 나지만, 그럼 다시 여기서 하락이구나, 이때쯤 잡았는데 또 다시 상승이구나, 하락이 막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손빠르게 아마 화장실도 못 갔다 오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주식시장도 삼성전자 같이 큰 종목들은 시총이 크고, 이런 애들은, 자, 코스피 200 위에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는 사실 성필 종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채권을 다 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시총이 큰 애들 중에 몇 개는 있습니다. 바로 교환채를 발행하는 공사채의 경우에는 왜 채권이 나오나 하지만, 여러분 채권을 모른다는 건 기본적으로 주식을 단 1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적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량주는 이미 우량주예요. 자, 하지만 망하지는 않겠죠. 삼성전자, 테슬라 같은 거. 자, 성장주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미 성장에 되기 전에 성장하는 종목이라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우리는 가치주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가치주를, 그 많은 가치주를 다 어떻게, 제약, 그리고 전기, 전자, 반도체, 우리가 어떻게 다요? 식음료 다. 우리 말고 힘 있는 무기명자가 판단한 채권을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금융시장은 이제 3회차 때 환율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순간에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음성을 8시에 방송을 7시 반에도 오픈을 일단 해놓습니다. 8시 반에 하는 이유는, 자, 8시 23분이 넘어서 현물한 비교표가, 여기는, 자, 주말 사이에는 현물한 비교표, 그리고선 이제 현물한 비교표가 오늘 날짜로 다시 나오고요. 채권 지수는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40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현물한 비교표는 우리 지금 밤사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미증시장 영향이잖아요. 뭐 미증시 볼 것도 없어요. 바로 환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강세가 지금은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현물한 비교표를 보면 요렇게 8시 24분부터 이 가격.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유로는, 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세인데 N달러 대비 우리가 살짝 약세예요. 즉 일본이 우리보다 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금이 주식시장이 아니라 요렇게 진행됩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원화 가치가, 미증시가 살짝 빠져도 우리는 원화 가치가 강세입니다. 여기 채권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의 자금을, 자, 금리 올라갔다고 엄살들을 엄청 하고 선빵을 막 7% 금리 8% 하지만, 여러분 담보대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은행도요, 여러분 은행 쇼핑을 하세요. 은행 쇼핑을 절대로 딴 데서 못 빌릴 것 같으면 여러분 맘대로 여러분을 쥐락펴락해요.
은행을 5군데는 다니고 너희들 아니면 안 된다 해보세요. 금리 차이가 엄청나게 0.1만 차이가 나도 우리가 막 30년, 20년, 10년 기한으로 하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자, 1억을 빌렸을 때 0.1이면 100만 원 1년 내. 그리고 6억을 빌렸다 그러면 6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거 10년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자, 아니면 관두세요. 해버리세요. 자, 몇몇 은행들 가면 굉장히 우리를 갖고 놀아요. 하지만 자, 절대로 자, 우리가 여기 말고도 은행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를 해야 돼요. 지금 0.5를 빅스텝을 1.75에서 올려서 금리가 높아졌지만 그렇게 금리는 높지 않습니다. 시장금리가 그동안에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금리 빠진 걸로 오늘 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지수가,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면 금리가 빠지는 걸로 해서 그걸로 봤을 때는 훨씬 자, 가격이 낮습니다. 금리가 0.5로 올릴 때보다 더 낮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봐도 막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ELW는 이번 달에 지금 자, 이번 달이 아니라 이게 그냥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ELW에 나가면서 제가 웬만하면 50%에서 150%, 뭐 200%는 조금 많고요. 그러다가 세게 한 방 터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100% 벌었고 150% 벌었는데 나는 50%밖에 안 됐다. 전혀 좌우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수입은 그게 아니에요. 자, 제가 성풀하면서도 소심하게 하지만 ELW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 5배, 10배를 수익 내면 물량 확 줄여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또다시 소심하게 등락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50%, 100%의 수익은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웬만큼 자, 근데 그렇게 수익이 안 나왔던 건 우린 풋에서 20배를 잃었어요. 20배 수익이 실은 더 날 수 있는 걸 최근에 하락할 때 등록을 얘네가 늦게 나서요. 왜 늦게 하냐고요? 비수로요. ELW는 그리고 등록한 달을 제외한 자 3개월 뒤에 등록한 그러니까 3개월 뒤부터 3년까지 상품을 쓸 수 있고 만기 다음 주입니다. 지난주에 등록을 했겠죠? 그러면 등록을 하면 3개월. 근데 많이 등록을 못한 것만 해도 우리가 알겠죠? 이번 달 8월 11일 빼놓고 9월 11일 빼놓고 지금 우리가 8월 11일 최종 거래일 거 거래한대요. 그 10월 11일 날 ELW 어떻게 났냐면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자 수익만 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업체가 있어야 돼요. 자, 도이치랑 노무라가 있을 때 괜찮습니다. 그들이 영악해도 그래도 우리나라 증권사만큼 영악하지는 않아요. 영악하다 그렇게 쪼잔하지는 않습니다. 자, 투자를 할 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경쟁업체를 없애버리는 건 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은행들 보세요. 신용이 낮은 분들 물론 이해가 돼요. 하지만 신용이 높은 사람들은 빚을 안 주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빚을 준다. 은행이 근데 그래도 은행은 쌉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자 이제 9월 달까지는 보시면 310 정도가 있죠. 하락을 했을 경우에 10월 달 지난달에 놀랬거든요. 10월 달에 280, 277, 272까지. 자, 진작에 이렇게 등록해놨으면 우린 풋에서 20배 이상은 더 수익이 났어야지 되는 달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수익금을 빼도 10배 이상은 2월 만기 때 30배 정도였고 10배 정도는 수익들이 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럼 물량을 확 2달 줄여야 되겠죠? 한 달에서 2달은. 지금은 자 제대로 난 수익이 아니에요. 그냥 깔짝 난 수익 한두 개 정도가 저희가 다 갖고 있었어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비중을 줄이겠지만 보통 이 정도 다들 90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게 그 가지고 있었던 요거 상품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하지만 얘는 물량이 적었죠. 보초병이니까 나머지는 조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냥 내 원금 대비 50에서 원금 100%, 150%는 수익이 나지만 머릿속으로 목표는 무조건 100%입니다. 자, 요요이님 이제 조금씩 자금을 제가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저가를 공략할 거예요. 자금을 줄이고 승리사랑님도 마찬가지. 자, 요렇게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100%는 수익이 난 거니까 줄이셔야지 됩니다.
줄이셨다 그랬고 저도 줄일 거예요. 하지만 등락이 커지면 저가만 공략할 거예요. 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 세게 나오는 거고 이제부터는 물량을 줄여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물한 비교표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은 통환채가 있고요. 다른 몇 가지의 소수의 채권들이 있지만 오늘은 통환채요. 지수가 떨어져서 시작하던 어쩌던 자 지금 마이너스 제가 채권 지수가 8입니다. 채권 지수가 지수를 좌우하게 됩니다. 채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즉 자 아침에 보겠지만 채권 지수가 좌우를 합니다. 지금 채권 지수가 근데 플러스예요. 이 채권이 익절을 해나가면 사실 저도 살짝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 채권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바로 지수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 이 채권의 움직임을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채권 지수는 플러스 9. 자, 이론적으로는 아침부터 얘를 마이너스 치지는 못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노하우가 아닌 채권을 통해서 국채 그리고 우리 시장의 채권을 통해서 선물이 진행되는 거지 선물이 무슨 금융을 대변해요? 자, 근데 선물을 보고 ELW 거래하는 건 코스피 200 지수를 자 먼저 선행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그러면 코로나 때 선물을 확대시키죠. 자, 국채입니다. 그리고 환율이고 그래서 채권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